당장 손목이 아픈데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라도 하는 거죠. 근데 이 스트레칭을 해서 괜찮아질 거였으면 여러분의 손목 통증은 이미 없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트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손목이 아프다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제일 먼저 의심하시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손목 건초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일 많이 하는 스트레칭이 요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스트레칭 있잖아요. 시원합니다. 당장 손목이 아픈데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라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칭은 손목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굳어서 신경을 누르는, 이제 그게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이죠. 그런 거나 또는 이제 골프 엘보우나 테니스 엘보우처럼 손목부터 팔꿈치 쪽이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은 스트레칭은 맞습니다. 근데 이 스트레칭을 해서 괜찮아질 거였으면 여러분의 손목 통증은 이미 없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손목에 관여하는 근육들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자세를 못 버텨서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하면 손목 통증의 원인은 이제 전완근이 약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무릎 관절이 아프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운동을 하라고 하죠. 하체 근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키우라는 건데, 무릎 주변에 이제 허벅지 근육을 키우라는 거예요. 네, 손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 관절이 아프면 손목 주변에 있는 근육인 이 전완근, 전완근을 설명 안 드렸는데, 전완근이라고 하면 이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 근육들을 전완근이라고 하고, 상완근, 팔꿈치부터 어깨 요 사이에 있는 이 팔뚝을 이제 상완근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전완근을 키워야 해요. 건초염이나 관절염은 이제 그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한마디로 누적 데미지가 쌓여서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분들은 안 쓰면 낫거든요. 특히 사무직인 분들은 퇴사하면 직방입니다. 바로 낫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손목이 아프다고 쉽게 퇴사를 하겠어요? 돈은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이 전완근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손목의 움직임에 어떤 근육들이 관여하는지 알려드리고, 그 근육들을 강화할 수 있는 간단한, 정말 누구라도 따라하기 쉬운 간단한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들을 딱 2주만 매일 해도 점차 이 손목이 강화되고 이 손목 통증이 좀 나아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전완근과 악력, 전완근과 악력입니다. 네,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바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손목부터 팔꿈치 사이에 있는 이렇게 팔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전완근인데, 악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손을 이렇게 쥐는 힘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쥐는 힘은 결국에는 전완근이 쓰여요. 여러분, 한 손으로 자기 팔, 이쪽 팔뚝을 잡고 전완근을 잡고 이 손으로 잼잼이를 해보세요. 네, 꽉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 전완근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결국에는 이 쥐는 힘이, 이 힘줄들이 손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 힘줄을 당기는 근육들은 전완근이다. 이제 이 전완근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나 이거 손목 안 아프겠다고 전완근 운동해서 여기 팔 여기 두꺼워지면 어떡해, 뭐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이 눈에 보일 정도로 두꺼워지기는 또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 근비대 근육이 커지려면 이제 고중량, 중량을 좀 쳐야 되는데, 저희는 무조건 저중량 고반복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잼잼입니다. 이렇게 그냥 잼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잼잼이는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커서 이렇게 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 심심하고 재미없어요. 좀 하다가 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쥘 때 스트레스 볼이라고 이제 쳐보면 이렇게 꽉 쥐어지는 이런 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볼을 사서 이렇게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꽉꽉 쥐는 그런 동작을 하셔도 되고, 또는 짝대기, 요런 손에 이렇게 잡힐 만한 짝대기 같은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이렇게 길진 않아도 돼요. 네, 길진 않아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꽉꽉 쥐는 겁니다. 뭐 개수를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뭐 100개씩 3세트, 뭐 5세트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대신 손목이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꺾여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되고 손목은 일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으로는 이런 가벼운 아령 같은 게 필요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1.5kg인데 남성분들은 뭐 3kg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집에 이런 아령이 없다면 뭐 500ml 물통 같은 거를 이렇게 쥐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동작은 이제 리스트 컬이라는 손목을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다른 관절들은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손목만 까딱까딱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세트 30회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전완근이 점점 조여오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완근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손목 통증을 없애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중량, 고반복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로 막 이렇게 낑낑대면서 들 필요가 없어요. 가벼운 무게로 그냥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이나 헬스장에 우리 이제 철봉이나 이렇게 턱걸이 하는 그런 봉이 있잖아요. 거기를 잡고 그냥 매달려 있는 게 끝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동작들과는 달리 앞서 말씀드렸던 동작들은 이제 수축 이완 반복되는 운동인데 요거는 가만히 매달려서 버티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냥 매달려서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뭐 그리 길지 않잖아요. 우리 1분 이상 가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손목 통증이 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서 떨어질 것 같으면 버티다가 이제 떨어지고 또 잠깐 쉬어주세요. 쉴 때는 이렇게 주물주물 쉬어주고 이거를 한 3세트에서 5세트를 또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좀 괜찮아졌다 그러면 또 매달려요. 네. 나중 가면 이 잡는 게 안 되거든요. 네, 그 정도로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학생 때 우리 체력장 할 때 이제 매달리기 시험 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매달려서 버티기 운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동작을 하면서 조금 이제 나는 전완이 단련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엎드릴 건데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준 상태에서 처음에는 체중을 적게 부하를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서 밀어냅니다. 이렇게 이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하다가 나 이게 너무 쉬워, 나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살짝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부하를, 이 체중을 좀 더 싣는 거예요. 이 손바닥과 이 전완을 밀어내는 힘으로 여기가 엄청 단단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밀어내시는 거예요. 나 익숙해졌다, 이 정도 완전 90도로 체중을 주시고, 물론 이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없으셔야 돼요. 이 자세를 했을 때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동작 하지 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또 밀어줍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플랭크 자세에서, 풀 플랭크 자세에서 해주는데, 요거는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정말 숙련자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손목 통증에 좋은 4가지 동작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손목 통증이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동작들을 알려드릴게요. 손목에 가장 안 좋은 동작, 방금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이렇게 손이 꺾인 상태에서 압력이 부하가 되는 거예요. 체중이 부하가 되든지 하여튼 누르는 자세,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눌려지게 되면 이 손목에 가장 큰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랭크 자세, 풀 플랭크 자세를 했을 때도 이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정말 이 손목에 안 좋은 동작입니다. 물론 팔굽혀펴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목 통증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만 해도 아프신 분들이 이걸 버티면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최악입니다. 네, 정말 이거는 더 악화되는 지름길이에요. 통증이 있는 자세는 무조건 다 피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동작도 숙련자 분들만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차근차근 부하를 줘가면서 도전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려고 이제 엎드리면 이제 손목에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린 다른 3가지 동작들 그 이외에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잡고 버티는 운동이면 다 됩니다. 보통 이제 헬스장에서 웨이트를 하다 보면, 등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다 이렇게 당기는 건데, 이 무게를 이 악력으로 당기다 보니까 등보다 전완근이 먼저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등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이 손목에 무리가 없게 전완근이 운동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등 운동이 아니라 다른 큰 근육들, 이제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엎드려서 힙업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만 잡아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손목을 꺾지 말고 팔꿈치를 접으세요. 예를 들면 요런 폼롤러 다들 아시죠?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손목이 아프니까
이 팔꿈치를 접어서 이 자세는 가능하잖아요. 이 높이를 맞춰서 내발기기 자세에서 충분히 이렇게 힙 익스텐션도 할 수 있고 플랭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손목이 전혀 안 아프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 폼롤 말고 이렇게 푸시업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이해를 못했어요. 이 푸시업 바를 왜 쓰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팍 짚으면서 저도 손목을 다친 적이 있는데,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려고 딱 엎드리는 순간 이 꺾여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꺾여서 압력이 부하되는 순간 손목이 엄청 아픈 거죠. 평상시엔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눌러지는 순간 아팠어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푸시업 바더라고요. 이래서 푸시업 바를 쓰는구나. 어떻게 되냐, 푸시업 바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든 할 거 아니에요? 손목이 안 접힙니다. 이렇게 안 꺾여요.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일자인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리게 되니까 이 자세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힙 익스텐션 하실 수 있고 풀플랭크에 팔굽혀펴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또 손목과는 별개로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하셨을 때 막 어깨가 아프고 승모근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별개의 문제예요.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직이신 분들은 이게 일상생활에서도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약한 상태일 건데, 일단은 통증이 느껴지는 자세를 최대한 피해 주시고, 손목이 아파도 일은 해야 되니까 최대한 손목이 꺾이지 않게 하는 장비를 이용을 하세요. 예를 들면 버티컬 마우스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평소에 마우스는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버티컬 마우스는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옆으로 잡아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좀 바꿔주면 좀 나을 수도 있고, 또는 손목 보호대. 보호대는 이제 왜 하냐,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최대한 줄여줘요. 얘가 좀 이렇게 저항을 줍니다. 그래서 힘을 주게끔. 근데 물론 이거는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심하게 꺾이거나 이렇게 과도한 가동 범위를 이제 발생시키지 않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잼잼이를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근데 맨손을 하면 재미없어요. 이거 힘 주는 것 같지도 않고, 힘 안 줘도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 정도로는 자극도 없기 때문에 뭔가를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강화 운동에 관련된 운동 도구라고 하면 제가 하나 떠오르는 거는 이제 자이로 볼 있잖아요. 이제 손목 아프신 분들은 한 번쯤 이제 찾아보셨거나 보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써본 적은 없습니다. 자이로 볼이 뭐냐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원심력을 통해서 돌아가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돌아가면은 이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리는 걸 버티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제 손목에 도움될 만한 스포츠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야구, 핸드볼, 그리고 볼링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예요. 선수들은 너무 많이 써서 거기가 좀 많이 아프니까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일반인 분들은 취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구나 핸드볼 같은 팀 게임은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제 좀 구성이 되기도 힘들잖아요. 볼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식 자리라든지 뭐 친구들끼리라든지 종종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회식 자리나 같은 데 가서 한 두세 판 정도 치면은 다음날 여기 전완근에 잔뜩 알배기거든요. 저도 볼링을 좋아하긴 하는데 오랜만에 치면 다음날 이게 안 됩니다. 이 두 손가락에 특히 이게 안 접혀지더라고요. 알이 배겨가지고 충분히 전완근에 도움이 되고 손목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무거운 공으로 막 이러지 않는 이상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스포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하고 운동하신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고요. 저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